검찰이 도남 불교문화재 환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재조명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불교문화재 보존을 약속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 법화사와 중국 법화원의 법화 사상에 기초한 역사가 양국 문화교류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제주 법화사를 찾아 해상왕 장보고 관련 문화교류를 논의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남 보성 봉갑사가 호국 영산대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재능 있는 불자 작가들의 공간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원 갤러리에서 개막한 조예원 작가 개인전을 찾았습니다. 올해 조계종 불자 대상을 수상한 이원욱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검찰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환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재조명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불교문화재 보존 노력을 다짐했던 발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검찰 유튜브 공식 채널 검찰방송은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는 길이라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렸습니다. 위봉사 보살상과 대흥사 삼존불상과 같은 불교문화재의 환지본처 과정을 다루며 불교문화재의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재판을 거쳐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과정에 기여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숨겨졌던 검찰의 역할을 잘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할 당시 공판검사로서 보물 제1397호 영국사 영산회상도가 불교계로 되돌아오는 데 기여했던 일화가 불교문화재 환수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검찰청 복도에 깔고 판사님들한테 좀 보시라고 하고 만약에 제대로 유통될 것 같으면 이런 지금 밑에 있는 중요한 이 작성된 것을 이걸 지금 잘라버렸겠습니까? 쭉 그었지만은 똑바로 긋지 못하고 빨리 이걸 훔쳐서 달아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총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고 불교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영국사 영산회상도를 20년 만에 챙겨냈습니다. 이 총장은 불교계 예방 당시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불교 예법과 경전 수타니 파타 내용을 직접 외우는 등 깊이 있는 불교적 소양을 드러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검사 시절 도난문화재 관련 수사를 맡으며 쌓았던 불교 지식과 문화재에 대한 애정,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맺어온 불교계와의 각별한 인연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총장은 당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전국에 산재한 사찰 문화재들이 도난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는 일 또한 검찰의 의무라며 불교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저에 있는 워낙 보물들도 많고 귀중한 자원도 많고 문화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것도 저희들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많이 부족하기도 할 겁니다. 총무원장 스님 말씀드리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검찰의 불교문화재 환지본처에 대한 노력과 지휘부의 문화재 환수 의지가 향후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제주 법화사와 중국 법화원의 법화 사상에 기초한 역사가 양국 문화교류의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제주 법화사를 찾아 주지 도성 스님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 법화사가 올해 가을 개최할 예정인 해상왕 장보고의 해상 루트와 탐라국의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교는 중한 양국 문화 교류하는 데서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게 기본이죠, 기본. 그건 기본입니다. 이부시고 영원한
같이 갈 그런 파트너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관련 세미나는 장보고 해상 루트와 탐나국의 위상을 조명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편 제주 법화사는 지난 3월 오영훈 제주지사와 함께 중국 법화원을 방문해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역사문화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종무원이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인사들을 대거 초청해 종단 발전과 화합기원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주시 매종 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된 법회에는 현 총무원장 호명 스님과 차기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중앙종회 의장 법담 스님과 제주종무원장 구암 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태고종 28대 집행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인천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 부위원장에 서울 백년사 주지 동허 스님, 봉원사 주지 고담 스님 등을 임명했습니다. 제주종무원장 구암 성천 스님은 종단의 새로운 4년을 이끌 총무원장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면면을 이곳 제주에서 만나게 돼 기쁘다면서 태고종의 새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선출하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은 종도들의 염원을 어깨에 짊어진 막중한 책임감으로 종단의 내일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호명 스님 체제 집행부의 안정적 운영에 감사하고 그 안정의 기틀을 도약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힘을 모아준 종도들의 노력으로 종단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있다며 신임 총무원장을 밀어주고 힘을 모아주는 저력이 종단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회는 테너 문순배, 소프라노 이유림의 좋은 인연 음성 공양을 끝으로 원만회양했습니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시작됐고 이제 현충일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영광 불갑사, 영암 도갑사와 더불어 호남 삼갑으로 꼽히는 보성 봉갑사가 호국 영산대제를 봉행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전남 보성 천봉산 자락에 위치한 봉갑사. 청이동자가 향수를 뿌리고 홍이동녀가 꽃비를 뿌리며 도량을 청정히 하는 도량 결계 의식이 시작됩니다. 육법 공양이 진행되고 신도들은 정멸보궁에 봉안된 부처님께 6가지 공양물을 올리기 위해 오작교를 건넙니다. 스님들의 독경 소리와 함께 영산대제가 펼쳐지고 양손에 황금빛 바라를 든 스님의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수 바랍니다. 해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산대제를 봉행하고 있는 보성 봉갑사. 주지 가간 스님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6월달은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고 봉갑사는 호국영령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발언하는 그런 날입니다. 특히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는 호국원에서 호국영령들을 위한 호국제를 이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봉갑사는 영산대제에 이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지역민과 소통했습니다. 흥겨운 사물놀이패와 구성진 판소리가 이어지고 사부대중은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께 보시를 올리는 그 길을 이제 동녀랑 동자가 그 길을 이제 꽃잎이랑 이제 물로 정화하면서 길을 가게 된 건데 그 역할을 완연한 나이에 맡게 돼서 어쨌든 동녀로서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봉갑사는 현충일인 오는 6일 호국원에서 호국영령을 위한 호국대제를 봉행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주무주 고원의 극락왕생을 발언할 예정입니다. 봉갑사가 복원이 돼야만이 나라의 기틀을 잡고 또한 나라가 통일이 되는 그런 원력으로 이 사찰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불사를 해왔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고귀한 희생정신, 현충일을 앞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입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불교종립 대구 능인고등학교가 혈액 수급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헌혈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어제 능인고 교내에서 진행된 헌혈 캠페인에는 사전 신청한 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행사는 지난해 대구 능인고와 광주 정광고가 함께 진행한 영호남이 함께하는 국민통합 생명나눔 캠페인으로 올해도 헌혈증을 모아 선천성 출혈 질환을 가진 혈우병 환우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물론 뭐 크게 본다면은 이제 참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작게는 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그 광주의 정광고등학교하고 국민통합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 하는 것을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 보유량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보고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주사 바늘 제 몸에 넣는 거 하나로 아픈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고요. 서울대 다니는 외국인 교환학생 등이 천태종 단양 구인사에서의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서울대 국제협력본부 소속으로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도와주는 봉사단체 스누버디 소속 학생 90여 명은 단양 구인사를 찾아 템플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구인사와 스누버디는 템플스테이 진행 시 상호 도움을 주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업무 협약서는 지도법사 현득 스님과 김혜령 스누버디 문화교류 팀장이 교환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참가자들은 템플스테이 체험관에서 정멸궁까지 무건 수행을 하며 걷기 명상을 한 뒤 참가 소감문을 적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의 누적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외국인 참여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템플스테이 누적 방문자는 모두 644만 4,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574만 8,620명이었고 외국인은 전체 11%인 69만 5,507명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참가자는 지난 2002년 6,518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7만 7,091명으로 12배 가까이 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춤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해 지난해 3만 8,599명의 외국인이 국내 사찰을 다녀갔습니다.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전국 사찰 수도 꾸준히 늘어 2002년 첫 템플스테이 사찰인 직지사를 비롯해 33개 사찰로 시작했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150개 사찰로 확대됐습니다. 어릴 적 추억과 그리움 등이 잠재된 무의식과 찰나의 감정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전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불자 작가들의 공간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언 갤러리에 마련된 조예원 작가 개인전을 만나보시죠. 이석호 기자입니다. 보드를 하나하나 조각하고 그 위에 한진을 쌓아 올렸습니다. 작은 공간들이 겹겹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내면의 기억들로 채워졌습니다. 유년 시절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에서 뛰놀던 행복한 이야기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사랑까지 잠재된 무의식과 찰나의 감정들이 수없이 연결돼 각기 다른 색채와 조형으로 표현됐습니다. 저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갖고 생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내 자신을 바라다보고 조예원 작가에게 작품 활동이란 곧 수행의 방편과도 같습니다. 힘들었던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비워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야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아래의 야식은 마음의 저장 창고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아래의 야식의 방을 한 칸 한 칸 세밀하게 조형을 하고
또 추상적인 색채로 참 나를 찾아가는 또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면의 기억, 찰나를 주제로 한 조혜원 작가의 개인전은 서울 비로자나 국제선언 갤러리 까루나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갤러리에는 재능 있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자 예술인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문화포교라는 비로자나 국제선언 주지 좌우 스님의 원력에서입니다. 작게나마 포교를 하는데 큰 공헌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저는 특히 우리 불교 작가들이 좀 힘나게 작품 활동을 하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불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혜원 작가의 개인전은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며 작가 내면의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범적인 불자에게 수여하는 국내 대표적인 상이 바로 조계종 불자대상인데요. 불기 2567년 올해 불자대상을 수상한 이원욱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과의 인터뷰.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또 상임위원장 해당 상임위원장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구가 사실은 이게 최대 위기라고 보는데 지구 온난화 벌써 올해도 5월부터 엄청 더워요 지금. 기후 문제 그리고 기상 이변 세계 각국에서 홍수 폭염 그래서 청정 에너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우리가 상용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청소년 에너지 입문서라고 하는 부제로 세 권의 에너지 책을 썼는데요.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 두 번째가 미래 에너지 백과사전, 세 번째가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권의 에너지 책을 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소 에너지 백과사전을 개정 증보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고를 조금만까도 원고 쓰다 왔습니다. 쓰다 왔는데 많이 바꾸시는 모양이죠? 이게 제가 2019년도에 그 책을 이제 4년 냈고 4년이 흘렀는데 정말 다시 읽어봤더니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 수소경제법을 통과시키고 그것도 제가 최초 발의했습니다. 최초 대표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그래서 수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요. 수소 에너지 로드맵을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하고 지금 기후 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등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이어달리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결국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최종의 과정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청정 에너지, 화석 연료를 없애버리고, 그럼 바람, 태양, 지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청정 에너지로 그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차도 움직이고, 차도 발전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때 발전할 때 딱 만들어지는 것은 물뿐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완벽한 청정 에너지죠. CO2는 온실기체라고 하는 CO2는 완전 제로고 이런 세상을 연다면 지금과 같은 기후 변화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가적으로도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규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좀 과거 같은 약탈적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이 기후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서문을 그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 자본주의란 말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제가 처음 만든 겁니다. 아직 대중화는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불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후 자본주의 그러면은 이원욱이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책 얘기하셨는데 그 책이 언제 나옵니까? 그럼 이게 곧 나오겠네요. 그럼 네, 제목 개정 증목판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책은 일단 원고는 완성할 것 같고요. 예, 사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지역구마다 사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찰들의 현안들이 아까 이제 국립공원 그 문화재 관람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사실 뭐 전기요금 부담이 크다라는 사찰도 꽤 많고요. 우리 관내에 또 용주사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금 문제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그래도 의원님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 문제도 계속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총무장 스님하고 주호영 의원님하고 불교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한번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요금 문제는 법안으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저기에 보면 한전이 갖고 있는 약관이 있거든요. 약관에 이제 별표를 고치면 되는데 그거를 고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약관을 고치는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사찰의 유지보수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자부담이 2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20%가 사실 지금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아마 옛날에는 좀 이게 그 건축비가 투명하지 않을 때는 20%가 뭐 내부적으로 깎아가지고 하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물가도 오르고 뭐 건자재가 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그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를 고스란히 불교계에서 내라고 하다 보니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어서 이 자부담 비율을 10%로 어떻게 낮춰볼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당부라든지 각오라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치가 너무 밉죠. 저 또한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속에 한 명이어서 항상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려고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잘 되지 않고 때로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더 정진해서 좋은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국민통합의 나라로 가서 국회도 사랑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죠. 불기 2567년 불자대상 수상자 우리 국회 청각회 명예회장이시고 삼선 국회의원이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